이제 얼마 전에 뉴스죠. 인도랑 파키스탄에서 이제 국제 좀 갈등이 좀 생기면서 네. 전투기가 격추되고 아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와닿지 않죠 사실. 맞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디서는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이제 2025년 5월 현재 전쟁이 이제 전 세계 5개가 네.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죠. 아직도 안 끝났죠. 아하. 네. 그 제가 이제 2022년 3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 전부터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년째죠. 네. 3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직접적으로 북한군들도 많이 아 맞아요. 죽었고 그리고 가자지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또 그것도 그 휴전한다 만다 했지만 여전히 아. 사람들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거기도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거고 예멘 전쟁. 네 예멘 내전이랑 내전. 미얀마 내전이죠. 내전도 두 가지가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좀 좀 약간 주목할 와닿지 필요가 않으면서 맞아요. 와닿지 않으면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약간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세계 평화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한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내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진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쵸. 제가 뭐 성인이 됐을 때도 저는 제가 살면서 전쟁을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약간 미국이라는 일황이 딱 잡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딱 까보니까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발하고 있는 게 되게 전쟁의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좀 더 보편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그냥 누구가 힘이 더 세서 이렇게 네 한쪽에서 힘이 더 세서 공격을 하면은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쵸. 약간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네. 그러니까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을 누가 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말로 안 되면 팬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 안 되니까 팬다. 혹은 말로 안 되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다. 요게 이제 나오는 거고 결국 그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바라본 거고 전쟁 그 하나 팔레스타인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거를 봤을 때 예전부터 왔던 갈등이 있죠. 예전부터 온 갈등에서 뭐 하마스가 테러를 했죠. 거기 보복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건데 이게 그러면 하마스가 잘못한 거냐?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냐? 네. 이거는 순서를 잡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갈등이 있어 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 다 잘못했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폭력이란 건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후 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너 맞아야 돼. 이런 게 없는 전쟁도 있다는 거죠.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약간 좀 더 반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또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는 명분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명분이 있고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영토 확장이라는 건 명분이 될 수 없죠. 사실 폭력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 여기는 뭔가 선과 악이 조금은 명확하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것도 있어요. 민간인을 막 학살하고 이런 거는 분명하게 악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쟁은 범죄죠. 어떻게 해요? 범죄다. 전쟁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도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내용이 나오는 게 그럴 수 있죠. 그 전쟁의 정당성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정당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인데요. 두 번째가 뭔 말이냐면 네. 첫 번째는 누가 누굴 침략했어. 네. 그럼 난 지켜야 되죠. 네. 명분이잖아요.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명분에 대한 싸움.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미국 선이 들어가지고 네. 강화도에 그냥 서 있었죠. 네. 네. 우리 때려라. 너네 그리고 딱 때리니까 너네 때렸네. 하면서 바로- 겁납했죠. 그러니까 명분이죠. 이건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네. 뭔가 그런 것들 있죠. 네. 예를 들어 가자지구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두 번째 특히나 첫 번째는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범죄다. 그죠. 그럼 명확한 악이다. 악이다. 근데 저는 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전쟁 국가 대 국가 뭐 전쟁 이런 걸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생각하는 게 맞나? 저는 선과 악보다 저는 국익이 먼저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선과 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자국민들이 막 다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는 거는 국가의 어떤 원수 입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전쟁을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맞다는 건 네. 아닌데 뭐 태평양 말했듯이 뭐 전쟁을 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은 모두 그냥 국익으로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기적인 어떤 그냥 그럼 명분을 또 그걸 이제 찾자면 포장을 또 잘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당성을 찾아라. 정당성을 위해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건 누가 네. 착한 편, 누가 네. 나쁜 편 이걸 나누는 거잖아요. 네. 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죠. 전 둘 다 나쁜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됐든 국익을 위한 것이든 간에 결과는 나쁜 거죠. 그죠. 피해자가 어찌됐든 발생할 수밖에 어찌됐든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근데 완전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만약 네.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북한이 뭔 짓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서 피해를 입었어. 네. 저는 바로 전투기 보냅니다. 그죠. 저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이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로서의 정상적인 판단 과정이라면은 네. 마치 세계의 평화 수호자처럼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는 윤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아무리 세계가 뭐라고 해도 계속 공격하는 것도 이스라엘인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적 원수로서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국가 원수면은 국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냐 멀리서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좀 당연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 보편적으로 인간은 선과 악보다는 우리 가족을 더 챙기려고 그쵸, 하고 그쵸. 나의 안위를 챙기려고 하니까 그쵸. 당연히 내 가족 건드리면 나의 민족을 건드리면 그쵸. 화가 나고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판단보다 그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에 대한 판단이란 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선악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그거를 그래야 그나마 좀 만약에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을 너무 정당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하나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쵸. 하지만 우리 세계 전체의 그런 관점으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네, 선과 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뭔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전 뭔가 선과 악보다는 이 좀 범죄와 범죄가 아닌 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막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 좀 더 포커싱을 네. 둬야 되고 물론 원인은 국익이지만 네. 아, 그쵸. 우리 결과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악이라는 건 아까 다들 말했지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저는 이거 주제를 떠올리면서 생각했던 게 그 비윤리적 살상 무기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죠? 그 무기 중에서 어떤 무기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해치는 무기라고 맞아요. 하면서 금지를 시켜요. 백린탕 같은 것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사실 그냥 무기는 다 무기고 모두를 죽이는 무기인데 어떤 거는 비윤리적이라고 제한을 두고 이런 거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게 애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면 누가 착하고 나쁘다가 아니라 도덕적인 거에 네, 대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핵폭탄도 사실 마찬가지죠. 맞죠. 핵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음.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그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기이고 맞아요. 규모가 너무 크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을 막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핵은 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그 기준은 언제든지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 선도 없고 완전 네. 악도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방금 약간 영균이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요즘 현대 전쟁의 양상에서는 드론을 사용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뭐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도덕적인 인간적인 점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아 그 게임처럼 하게 되니까 그치. 죽여도 죽이지 않게. 그러니까 로봇이 내가 가서 죽이는 게 주는 아닌 거니까. 거지. 드론으로 이제 총 쏘고. 살상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치.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쉽게 죽여도 이루어지는 죽이지 거니까. 않게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덜어지면서 음. 더 좀 비윤리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죠.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민간인 사살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면은 육군이 들어가서 총을 쏴서 민간인을 학살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거는 다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이 가서 하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민간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딸깍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양상이 돼버렸잖아요. 현대 전쟁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라는 게 더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리감이 멀어지면 원래 체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약간 명언 있잖아요. 네. 그 왜 칼로 안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지 아냐. 왜죠? 칼로 그게 죽이면 가까이서 총으로 죽여야 죽이면 되잖아. 칼로 죽이면은 그 사람이 그걸 다 그러니까. 느끼면서 죽여야 되는데 총은 그런 게 없다. 도덕 한 방에. 그런 어떤 거라 멀어진다.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기 되게 쉬워진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전쟁이 전쟁을 낳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그게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 그런 문구를 봤거든요. 그때 코로나19 때 혐오가 좀 심했잖아요. 서로. 그때 두려움이 혐오를 낳는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전쟁에 있어서 뭔가 이게 두려움이 커지니까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더 싫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 맞는 동의합니다. 말입니다. 이게 되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떤 감정에 기인한 거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것들이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근데 민족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갈등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점점 요즘 사회가 개인화되고 가면서 민족과 나를 좀 더 분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분리됐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디서 분리하셨어요? 네? 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 장난이야. 잘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올 수 어쨌든 있다, 그래서 좀 더 개인화되는 사회가 개인화됐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인 만큼 우리가 좀 더 그 이전에 갈등이 있었던 다른 민족들 그래서 그 후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나? 소통을 하는 게 현대인들의 몫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하고 저 싶어요. 동의합니다. 네. 저도 방금 분리됐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긴 해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막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쟁을 해결해야 되냐? 어렵죠 사실. 어렵죠. 굉장히 사실. 어렵죠. 그게 왜냐면은 이런 말을 봤어요. 그 전 세계는 하나의 무질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각각이 예를 들어서 네.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시스템 안에서는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죠. 법이라는 그 규칙 안에서. 네. 근데 국가와 국가 간에는 법이 없어요. 그죠. 국제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약하죠. 네. 그 안에 하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는 법이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국가를 해서 200명이 모여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질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아나키. 세상. 각자의 그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각자의 이기적인 네.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각자의 뭔가 생각과 입장이 너무 중요한 양상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그죠. 없는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맞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쵸.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그쵸. 된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네. 드는 생각은 그래서 더 개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특정 독재 국가들 있죠. 북한이라던가 여기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서 북한이랑 지금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닌 어떤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국가들 내부에서는 개개인이 어떤 이런 반전이라고 하죠. 전쟁에 대한 반하는 인식을 조금씩 가질 필요는 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돼야 되냐? 미디어를 통해서 아 동의합니다. 돼야 된다. 요즘은 그게 아니면은 안 와닿거든요. 사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 죽어가고 있죠. 지금 순간에도. 네. 어떤 전투기는 격추되고 어디는 미사일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기 갑자기 미사일 날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게 하려면 어느 정도라도 네. 그게 실제라는 게 느껴지게 하려면 결국은 미디어,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맞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 생기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 생기고 뭐 국제 어떤 법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처가 있고 나서 그 뒤에 뭔가 생기고 이러는데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아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 한번 있고 나서 그 많이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막 좀 전쟁 에바다.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근데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좀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무서움 가지고 있다가 망각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다음 또 이제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전쟁이 딱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딱 발생하고 있는 거를 다큐멘터리나 SNS 뭐 이런 아카이브 이런 거에서 좀 망각이 잘 안 되도록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속 경각심을 네, 심어줘야 경각심을 미디어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맞아. 생각해봤어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좀 기술자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오. 어쨌든 어떤 기술자요? 뭐 핵을 만드는 네. 오페라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저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잔인하게 죽일 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과학자 윤리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윤리를 좀 더 챙기고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인지를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만드는 기술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악용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염두해야 된다. 염두에 두고. 오펜하이머 맞아요. 떠올랐네요. 오펜하이머 영화를 딱 보면은 그런 갈등이 나오죠. 음, 기술 개발과 결국 사용됐을 때의 어떤 죄책감? 그렇죠. 그런 게 엄청 심하죠. 과학자들은 항상.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모두가 딱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이란 가치보다 돈이 가진 가치가 한 개인에게 딱 바뀌는 순간 네. 넘어가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음.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돈이나 뭔가 국가적인 거나 뭔가 네. 물질적인 가치가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뛰어넘는 순간 이게 다 엄청 고통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런 오펜하이머를 보거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태도를 좀 바라보면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류애를 좀 더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개인을 어떤 되게 추상화되고 보편화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개인에 대해서 좀 더 개인의 개인 대 삶에 개인으로 바라보고 이 멀리 있고 죽어가는 이 한 사람도 그냥 수치화된 사람도 인생이 있고 그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사실 미디어나 SNS나 이런 인류애를 좀 촉발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고 어쨌든 우리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뭔가 하나만 더 얘기를 그냥 주제적으로 좀 얘기하고 네. 싶은 것도 네네.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남의 얘기 하듯이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의 우리 얘기가 이쪽- 아니죠. 군대 곧 가셔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여기는 오셨고 가셔야 또. 되고 저는 갔다 왔거든요. 언제 가세요? 전 면제여가지고. 아 그래요? 대박. 여기는 이제 곧 여기 입대 날짜도 나왔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전이 진짜 엄청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체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막 지금 당장 군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 이렇게 친구들이 가잖아요.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가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어쨌든 자신의 20대를 바쳐야 되고 그것도 그런데 약간 전쟁이 났을 때
내 또래 주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도 당사자다. 아, 딱 지금 70년째 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당사자고 음. 그래서 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맞아요. 개개인이 너무 세계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10년 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을 그냥 마무리로 한번 하고 오케이. 싶었습니다. 네.